장떡대 위에서 미친 듯이 웃던 며느리. 10년 뒤 그녀는 몰락한 명문가의 종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 헌종 무렵 경상도 함양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던 진양 조씨 종가. 그런데 이 명문가에 바보를 며느리로 들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이고, 저 집안 이제 완전히 끝났네. 혼례 닷새 만에 그 여인은 장독대 위에 올라가 빙글빙글 돌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엔 두려움과 계산이 함께 숨어 있었음을 복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종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자신부터 낮춰 보여야 한다는 것을. 햇살이 참 곱네. 이 집도 언젠간 다시 밝겠구먼.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이고야, 바보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하지만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어있던 창고에 곡식이 다시 쌓이고 시들었던 매화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죠. 그 중심엔 바로 그 바보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보 며느리가 명문가 종부가 된 진짜 이유, 조선 기와 아래 숨겨진 한 여인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헌종 6년, 함양 진양 조씨 종가는 3대째 가세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남은 식구라곤 큰아들 조진규는 글은 읽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선비, 막내 조진우는 술과 노름에 빠진 난봉꾼, 그리고 칠순이 다 된 시어머니 김씨 부인. 살림은 날로 줄어드는데 뒤주엔 쥐만 가득하구나. 그런 집안에 막내 아들이 장가를 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데려온 여인의 이름은 복년. 남쪽 바닷가 마을 출신으로 부모도 없이 삼촌 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례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복녀는 말을 더듬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맨발로만 마당을 걸어 다녔습니다. 저런 걸 며느리로 들이다니 초진우 도령님이 미쳤구먼. 하지만 복녀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장독대를 닦고 안채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늙은 머슴 길동이었습니다. 저 아씨, 바보가 아닌 것 같소. 저 손놀림을 보시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다시 서책을 펴고 막내는 도박을 줄이고 시어머니는 복년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년은 바보였을까요? 어느 날 밤, 복년은 안채 마루를 닦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낡은 문살 아래 끼워진 작은 두루마리 하나. 이게 왜 여기에? 종이를 펼쳐본 복년의 눈동자가 그 순간 뚜렷하게 빛났습니다. 그 안에 적힌 것은 조씨 가문의 소금 전매권 문서, 은광채굴 지도, 미등기된 토지 관리증. 복년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포구에서 장사하던 외삼촌에게서 글과 셈, 그리고 사람 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복녀는 조용히 두루마리를 소매 속에 감추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멀찍이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김씨 부인. 저 아이가 밤마다 무얼 하는 걸까? 그날 밤 이후 복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 발 아래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며칠 후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 복녀는 은밀히 그 두루마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천문, 지세, 금맥의 길. 이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야. 조씨 가문 선대가 받았던 특권들. 하지만 이 모든 게 누군가에 의해 숨겨졌던 겁니다. 복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안을 살리려면 이 문서들을 되찾아야 해. 그날부터 복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 새는 지붕을 고치고 묵은 약초로 창고 습기를 제거하고 하나씩 하나씩 집안을 되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더니 손끝 하나 허투루 가는 법이 없구나. 하지만 이 모든 걸 곱게 보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부잣집 규수와 외가 쪽 홍씨 일가. 그들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진우 댁 며느리, 밤마다 혼자 뭔 짓을 하는지 문서를 훔쳐본다더라. 결국 시어머니가 복년을 불러 앉혔습니다. 네가 그 문서를 손댄 게 사실이냐? 복년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댄 것이 아니라 지킨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집안은 썩은 벽처럼 금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을 받친 것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복년은 남편 조진우를 찾아갔습니다. 나리,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부인은 이상하고 때론 겁나고 때론 신기하오. 복년이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야? 이 집안을 살리는 건 바보의 선일 수도 있습니다, 나리. 조진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복년에게 존칭을 썼습니다. 부탁하오, 부인. 이 집안을 일으켜 주시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복년은 더 큰 비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엔 선대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 특히 둘째 아들의 의문사에 대한 하인의 증언서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엔 숨겨진 죄가 있었구나. 이건 형님도 모르셨던 일이요. 하인 중 하나가 몇 해 전 자백했다 합니다. 하지만 덮였지요. 조진우는 술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안은 그래서 제가 이 죄까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며칠 후 복년은 놀라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직접 관청에 탄원서를 올린 것입니다. 조씨 가문이 가진 은광 채굴권을 지방 기록대장에 정식 등기하겠다는 요청이었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 바보 며느리가 관청에까지 나섰다? 이제 조씨 가문 완전히 끝났네. 하지만 가장 분노한 건 홍씨 부잣집 일가였습니다. 그들은 복년을 없애기 위해 한 가지 계략을 꾸몄습니다. 복년을 정신이상자로 몰아쫓아내자 조진우의 사촌형까지 매수해 가짜 진단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조진우가 나섰습니다. 이 여인을 건드리는 자는 나 조진우를 거스르는 것으로 알라. 그 말 한마디에 복년은 드디어 집안의 중심에 섰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바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새벽, 복년의 손에 관청의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조씨 가문의 은광 채굴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등기 복구 절차에 들어갔음을 알림. 복년의 입가에 처음으로 진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함양 가명에서 관속 셋이 도착했습니다. 창고를 조사한 뒤 그들은 복년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의심도 했으나 이건 분명 정당한 권리요. 부인, 이 모든 걸 어찌 알아보셨소? 그저
이 집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관속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식 문서에 인을 찍었습니다. 이제 복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족보 정리에 참여하고 은광 복구 허가를 주도하고 종가 식솔들에게 일자리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도 더는 그녀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대 같은 사람, 내 평생 처음 보.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홍씨 일가가 한양까지 상소문을 올린 것입니다. 전인 출신 여인을 종부로 삼아 족보를 어지럽혔으니 법도에 따라 바로잡아야 하옵니다. 한양 유생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천민이 명문가의 종부가 되다니! 하지만 그 여인이 가문을 살렸다면 말이죠. 바로 그때 복년이 직접 쓴 글 한 통이 도승지의 손에 닿았습니다. 신은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났으나 한 집안의 문턱을 쓸고 지붕을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신이 한 일은 무너진 기둥 아래 기와장을 올린 것뿐. 그 일이 신분을 넘었다면 신은 그 죄마저 감당하겠습니다. 도승지는 그 글을 읽고 말했습니다. 한 여인이 가문을 살렸다면 그것이야말로 덕이요 법이니라. 마침내 임금의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진양 조씨 종가의 부인 복년을 종부로 인종하노라. 그 소식이 함양에 도착한 날, 조진호는 복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복년 부인, 이제 당신은 이 집의 어미요, 종가의 빛이요. 복년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은 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내가 틀렸소. 그대는 진정 이 집을 살린 사람이요. 다 보였던 막내 며느리는 기어이 조씨 종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진양조씨 종가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복년은 종부로서 문중 제사를 주관하고 손자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복년마님이라 불렀고 한양의 유생들도 그녀가 남긴 글을 필사했습니다. 조진호는 과거를 모두 버리고 종가의 일에 전념했고 시어머니는 어느 봄날 복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 생전에 이토록 마음 편한 날이 올 줄 몰랐소. 며느리로 들인 바보가 이 집을 웃게 했으니 그 또한 조상님 덕이겠지요. 그리고 어느 봄날 복년은 한 통의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집이 다시 빛을 찾았다면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이 모인 덕입니다. 제가 바보처럼 살았다 해도 그 바보가 사랑으로 지켜낸 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조진우는 그녀가 늘 앉아있던 자리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진양조씨 종가를 다시 일으킨 여인, 본디 천하였으나 마음은 가장 귀했던 자, 복년 부인. 그 후로도 마을 아이들은 물었습니다. 정말로 바보 며느리가 종부가 됐다며요? 어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눈은 어눌했지만 마음은 맑았던 그 여인이 이 집안을 일으켰지. 그리고 덧붙였지요. 사람은 말이야, 어디서 태어났는가 보다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단다. 참된 씨앗은 바보 속에도 피어나는 법이란다. 지금까지 바보 며느리가 명문과 종부가 된 진짜 이유, 진실된 마음과 지혜가 역사를 바꾼 복년 부인의 야담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도 기막히고 품격 있는 조선의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